안녕하세요. 호니TV의 혼입니다. 저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다시 한번 예전 영상에서 얘기 드렸던 걸 얘기 드리면, 저희들은 거의 직장인들은 주식 앱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 취지로 사실은 저도 편집하고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하기 힘드니까, 일단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잘 안 보이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 그냥 잘 안 보이시더라도 귀로 들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거래하는 방법도 접목해 볼 수 있겠다 정도인데, 자, 일단 코로나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방을 그렸고, 제가 다시 한번 좀 꼼꼼히 봤어요. 지금 이 시장이 상방으로 갈까 하방으로 갈까 또 좀 더 이제 추측을 해보려고 봤는데, 일목균형표까지 꺼내가지고 코스피 지수를 봤죠. 그랬더니 일단 그 시장이 멈췄던 지지대가 뭐였을까? 11선까지는 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떠 있어가지고 한번 더 열어봤더니 전환선에 딱 맞다 있더라고요. 전환선에. 그래서 전환선이라고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상승과 전환의 반전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더 조금만 밀린다고 하면은 바로 기준선까지 빠질 거다. 사실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던 게 2900대 후반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유효합니다. 기준선인 그 2900 후반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반등을 해준다면 다시 이 기존의 조정대 그 모습을 깨주면서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 또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시장은 그렇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월요일날 장이 재개되더라도 제가 말한 수급 체크를 잘 해보시면 일단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또 다시 얘기 드릴게요. 시장이 1번이고 그 다음이 2번이 섹터고 3번이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 종목이 안 가고 빠진다고 안티가 될 필요도 찬티가 될 필요도 없어요. 찬티들과 안티들의 특징은 좀 강성 주주들, 그 다음에 크게 물린 분들, 몰빵한 분들, 그런 분이 대부분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쓸 것도 없고, 종목 비중이 나눠져 있으면 종목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한 종목에 진을 뺄 일이 없어요. 사실 맞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종목도 꽤 있는데, 뭐 수익 실현하고 걷어들인 종목도 있지만 그걸 다 산다고 해도 종목이 적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계신 것도 있을 거고 뭐 산 것도 있고 안 산 것도 있겠지만, 하나에 몰빵되지 않은 분들 이상 그게 그렇게 크게 걱정하고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 지수가 빠질 때일수록 항상 내가 맥점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현금 비중을 하자라고 저는 한 2, 3주부터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게 안 되신 분들은 뭐 하락장을 좀 견디시고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럴 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이럴 때 하락했으니까 다시 오를 거야가 아니라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걸 전해드리려고 방송을 찍었는데, 시장이 조정이 오고 조정이 끝나고 예를 들어 기준선 2900선까지 왔다고 가정하자고요. 그 다음에 다시 굉장히 좋은 폭등장이 다시 랠리가 이어진다면, 많이 오르는 종목을 사고 많이 먹으면 뭐 장땡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예전처럼 강한 장이 펼쳐지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상승장 다시 이제 반전돼서 또 시세도 주고 좀 시장이 안정이 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2900선까지 뺐다가 다시 또 3300, 400을 가란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 3200대 정도가 단기 고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의 옆으로 횡보를 계속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수 자체도 시장경 흐름과 판세를 봐야 된다. 그런데 그 얘기 중에 포인트는, 자, 시장이 한 번에 조정이 오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던 뭐 변곡이 될 때는 중요 포인트가 있어요. 자, 섹터가 중요해요. 섹터가. 자, 고전까지는 어떤 섹터들이 움직였는데 한번 조정이 온 다음부터는 어느 섹터가 안 가더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섹터를 또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류 섬유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그런 섹터가 또 움직여주는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고요. 지수가 많이 가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장 분석 정보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그래서 또 이제 기업들을 보시면서
맹신 찬티나 안티가 되지 말라고 얘기 드렸고, 저는 또 이제 바닥 매집을 선호했기 때문에 하락장에도 견딜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또 종목 변경도 가능하다. 그거 얘기도 항상 열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갖고 꼭 수익을 거둘 거야라고 하면 그게 또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안 올지도 몰라요. 근데 시장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넷마블을 얘기를 일전에 많이 드렸고, 지금 넷마블은 똑같이 조정 국면에 있고, 자, 하지만 제가 넷마블을 추천했던 금액대에 항상 자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당연히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고, 이 구름대가 얇아질 때까지는 보자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이건 차트적인 얘기지만 이 얇아질 때까지 저항이 되니까, 저항의 매도의 다 표지가 있는 거니까 보자. 그리고 더 빠지면 뭐든 아무튼 이 금액대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넷마블을 그냥 넷마블로 예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바닥 매집을 한 거니까. 넷마블이 싫다 그러고 다른 추세장이 펼쳐진다고 해서 내가 선점을 한다면 옮겨 타는 게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저는 이 금액대에 뭐 크게 물린 게 없으니까, 뭐 수익을 낸 건 없어도 물리지 않고 다른 종목으로 가가지고 다시 상승을 도모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넷마블이 안 간다가 아니라, 넷마블은 얇아지면서 시간이 좀 다소 걸리면서 또 이제 재료들이 있고, 하지만 빠지지 않는 어느 정도 금액대를 형성하니까 투자하기에 안정적이다라는 관점이고, 그러니까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 다른 게 뭔가 보이는데 다른 건 물려 있어서 뺄 수가 없고 자금을 좀 유동성 있게 돌려야 된다 그러면 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저는 가지고 있어요 하고 맥점을 말씀드렸던, 그리고 보시죠 했던, 자, SNS택인데, 야, 요럴 때 이제 제가 이때 추천했거든요. 요때쯤 추천했어요. 그래서 이때 41,000원쯤 언저리에서 반등을 못하면 장기 침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사실은. 근데 장기 침체가 된 거죠. 하긴 종목별로만은 아니고 그 반도체 그 자체 섹터가 조정이고 시장 전체가 조정이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SNS텍은 굳이 말하면은 상승이 많이 된 종목이고, 뺄라면 더 뺄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 매수세가 수급을 보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수급 보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코스피 지수랑 똑같아요. 개인 매수세가 자꾸 붙으니까 주가가 더더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종목에 안정을 주려면 개인 매수세가 좀 진정이 돼야 되는데, 자꾸 불타기란다고 자꾸 추가로 사시더라고요. 그럼 주가는 더 빠진다니까요. 계속 빠져요. 왜냐면 이들은 충분한 매집과 뭐 개미들을 뭐 하려고 더 뺀다고요. 더 공포를 조성한다고요. 손절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NS텍 같은 경우도 38,000원 정도에서 이 구름대를 지지해주는 그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서까지 하락이 온다 그러면 240일에서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올라야 되니까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그래서 하지만 그때 바닥을 보고 매집을 하면 매수를 할 수 있다.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다. 근데 시장이 빠질 때는 이런 종목들은 이미 좀 물려 있으니까, 뭐 3%든 5%든 물려 있으니까 팔 수가 없고 유동성이 없고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건들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 종목의 비중이 충분하고 분할을 하고 있었다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꼭 문제 있는 상황이 그런 거예요. 내 투자금이 다 들어가 있어서 물려서 안티가 되거나, 이 잡주 뭐 빠지네 어쩌네 되거나, 그런 게 되시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그래요. 자, 이제 지수에 따라서 안정이 되고 할 때, 추세 변환이 될 때 섹터가 바뀔 수 있다.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내가 물려있건 보합이건 수익이건 유동성 있는 자금을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또 포인트를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익권인 건데 섹터 자체가 조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고르면 수익권에서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 아니면 전체 익절을 하고 다른 종목을 섹터를 움직일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대응이고, 무조건 예를 들어 무조건 어떤 종목을 내가 봤다고 해서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건 정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내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좋은 매수 자리에 있어도 섹터 자체가 조정이면은 조정이에요. 시장 자체가 조정이면 조정인 것처럼 시장이 전체 조정을 받으니까 전체 주가가 빠지잖아요. 전체 다 빠지잖아요. 웬만한 것들. 거의 가는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다 빠질 때는 다 매수 타점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이제 해서 뭐 많이 빠지고 덜 빠지고 뭐 이런 거 얘기 드리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할 때는 또 이제 또 계속 보면서 지수도 보고 종목도 보고 하면서도 이제 또 다음 시장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럴 때는 요런 정책이나 조정 때나 아니면 그 횡보 때는 충분한 내 공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하면서 공유를 드리겠지만 그게 이제 정답은 항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일수록 영상도 많이 보시고 뭐 종목도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시장의 흐름 전망도 보시고 이런 게 이제 제 스스로 이게 제 채널의 취지는 그거잖아요. 나 혼자도 꼭 어느 유튜브에 추천을 보지 않고도 내가 거래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스킬을 기르자니까 요럴 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많다. 그래서 사실은 좀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저는 지금 이 장을 되게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다 제 구독자면 아실 텐데 저는 하락장을 즐기고 지금 비중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전 주워 담기 나름입니다. 정말로 그냥 말 그대로 좋은 종목 그냥 싸게 살 수 있는 할인 기간이에요. 저한테는 빅 이벤트라고, 이벤트. 그러니까 더 빠지면, 그러니까 더 사실 더 빠지면 좋겠어요. 종목으로. 그러니까 차라리 더 빠지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물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 또한 빨리 정리되고 가는 게 낫지. 1% 1% 1% 이렇게 계속 빠진 것도 진이 빠지거든요. 차라리 뺄 때 3% 4%쫙 빼고 한 번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꼭 하락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는 분들 특징은 딱 아까 말씀드린 대로예요. 몰빵돼 있어서 마음 졸이거나, 바이오 섹터 갖고 있어서 졸이거나, 비중 조절 실패해서 졸이거나. 근데 좀 이렇게 괜찮고 잘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걸 완벽하게 지키기 때문에 항상 이득이 나는 거예요. 뭐 시장이 공포장이 와도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충분한 현금이 있거나 아니면 충분한 그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뭐 순환을 하거나 다른 종목과 순환을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뭐 대응이 가능하니까 괜찮은 거라고요. 근데 대응이 안 되는 분들이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뭐 특히 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옥이죠. 지금 지옥. 그냥 엄청난 하방을 그리고 있으니까 아예 섹터가 죽어서 그래. 이거는 뭐 코스닥의 조정이나 코스닥의 지지부진이 아니라 그냥 바이오 섹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들이 힘있게 가니까 정말 주도주가 바이오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탔단 말이에요. 근데 힘이 빠졌을 때 바이오는 정말 지옥입니다. 그냥 막 빠질 때 답도 없이 빠져요. 왜냐면 그 주가를 지지해줄 만한 지지층이 없어요. 왜냐면 바이오 자체가 날아갈 때 잘 날아가는 것만큼 재무제표와 실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없어요. 그냥 기대감과 이슈인데 코로나의 그 이제 바이오의 순환매는 이미 한풀 꺾였고,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진단 키트 뭐 이런 거 뭐 가지고 계시는 거,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도대체 뭘 기대하셔야 될지 사실은 좀 암담합니다. 왜냐면 지금 와서 치료제나 백신이 그 이 시세를 다시 내가 본전을 찾아주고 날려줄 만큼 좋은 재료와 이슈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고, 바이오 섹터가 돌아오지 않는 이상 할까요? 특히나. 그러니까 차라리 신약 개발을 하고 뭐 기술 수출을 하고 이런 바이오는 좀 나아요. 좀 더 미래에 버팀목이 되니까 가져가 볼 만한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사실 힘들어요. 뭐 예전에 뭐 농담 삼아 신풍제약 얘기도 제가 많이 드린 적도 있고 하는데, 신풍제약 그 영업이익을 알고 계시나요? 신풍제약의 영업이익. 신풍제약은 이번에 코로나 백신으로 가장 기대를 받고 그 날라간 종목인데, 뭐 지금이니까 싸다 요런 게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금액은 야 20만원 갔다가 지금 눌려가지고 막 10만원이야,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 타이밍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뭐 그거 저는 몰라요. 저는 뭐 사실은 이제 그 별로 관심 있는 종목 섹터가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그 한번 재무제표를 한번 보자고요. 근데 뭐 어차피 그 바이오주들은 재무제표가 다 없는 건 사실인데 그나마 있는 놈들이 낫지 않을까요? 있는 놈 낮아야 뭐 그 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제가 또 그 아마 신풍제 가지고 계신 분이 제 채널에 오면은 또 막 그 우우하면서 막 역화살표 그리시고 욕을 하시고 그럴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찬티실 거니까. 찬티실 거예요. 아니면 정말 한숨만 나오는데 뭐 좋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내가 가지고 물려있는 종목에 돌파구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검색을 해가지고 이 종목이 언제 회복될까, 좋아질까, 뭐 좋은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괜찮은 뭐 긍정적인 소리,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올 거니까, 회복될 거니까 대응하세요.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찬티나 안티가 되지 말라는 건데, 신풍제약의 영업이익은 70억이에요. 70억. 70억, 70억, 심지어 20억. 근데 올해 분기 정도 보면 뭐 100억 될까요? 뭐 그런데 지금 뭐 보면은 뭐 부채 비율도 보면 뭐 그렇고, 아니 뭐 바이오는 다 그래요. 똑같아. 바이오는 다 그런데 지금 뭐 부채 비율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네요. 부채 비율 괜찮은데 일단 뭐 돈을 못 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금액이 6조라는 게 이제 납득이 가냐라는 거예요. 이게 10,000원짜리 주식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3조, 2조가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죠? 라고 물어보면 그 얘기하실 게 있나요? 신풍제약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고 있다가 코로나 치료제에 뭐 예를 들어 뭐 큰 이슈가 없고 뭐 돈이 안 된대요. 근데 이 종목의 실적이나 뭐 다른 거 기대했을 때 얘가 1조가 돼야 된대요. 주가를 뺄게요. 뺐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있나요? 뭐 납득이 안 가실 게 있나요? 없다고요. 뭐 20만 원 갔을 때는 와 저거 미쳤다. 야 신풍제 20만 원 대박, 막 100만 원 가네, 뭐 난리가 나요. 근데 떨어질 때는 완전 그냥 막 다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올라갈 때는 납득이 안 가는데 와 저렇게 올라가. 그럴 수 있는데 떨어질 때는 또 반대로 또 그래요. 납득이 안 가. 왜 이렇게 빠지냐고. 올라갈 때 그 납득이 안 가는데 빠질 때 납득이 안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 대응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다 하방을 계속 맞고 있는 게 과연 정답일까? 그 생각도 들고, 뭐 시세가 주면은 바이오 섹터 다시 시세 좀 빨리 빠져나오는 게 방법이죠. 그러니까 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어떤 종목이든 빠졌거든요. 안 빠진 종목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고, 그래서 요즘에 좀 이제 반도체가 또 이제 삼성전자 또 이렇게 지지부진하니까, 마찬가지로 SNS도 지금 계속 하방을 그리고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계속 조정을 이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그렇죠. 뭐 삼성전자에서 기준선이나 전환선에서 공략해야 됩니까? 뭐 그건 사실 저는 뭐 관심이 없는 부분이고, 이미 전환선에서 꺾여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하고 기준선에서 반등해 주느냐 마느냐 모르겠는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전부 하락이 간다면 또 좋진 않아요. 시장 전체가 하락할 여지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축으로 외인들의 수급이 지금 외인 장세가 되게 강하게 이어졌는데, 외인들이 요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죠. 외인 매도세가 짙어진다면 시장이 또 침체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반대로 시장이 침체된들 뭐가 문제가 있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변명거리 많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찬티도 되지 말고 안티도 되지 말자. 자, 비중 조절이 충분하다면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바닥 매집을 했다면 대응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수익 난 것들은 실현을 항상 해가자. 뭐 이런 종합적인 얘기들을 끊임없이 얘기 드렸고 유효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 강세장은 이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 아직은 그 개인 그 예탁금도 많고 기관도 충분히 매수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기관도 매수하려고 항상 포지션을 노릴 것이고, 근데 외인의 움직임은 또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얘기를 종합적으로 드렸는데 좀 이해가 잘 가셨으면 좋겠고, 대응도 잘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계속 좀 이런 얘기도 한 번씩 드릴 거예요. 뭐 시간이 날 때, 뭐 종목 얘기를 딱히 할 게 없을 때는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시면서도 좀 귀찮고 싫어도 좀 보셔야 돼요. 보셔야지 내가 그런 매매를 좀 안 좋은 매매 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 잔소리가 이어졌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